여기 정투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과제물이 있습니다. 얘를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생긴 과제물 있죠? 자,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가본의 그림입니다. 사람의 눈이 두 개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 점점 작아지면서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걸 투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 여기 정점이라고 써 있는 이 점 있죠? 이걸 소점이라고 합니다. 소점 또는 소실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기차 선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쭉 이어진 아주 멀리 이어진 도로 같은 거 보면 어떤가요? 분명히 도로폭은 여기 있으나 저 멀리 있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멀리 있는 건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이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투시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본은 바로 투시입니다. 똑같은 크기예요. 여기 있으나 저기 멀리 있으나 아니 여기 있는 것 똑같은 크기라도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는 것, 이건 투시입니다. 근데 나본은 여기 보시면 정점이 무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근감이 없는 거예요. 원근감 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이 소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으나 저기 멀리 있으나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투상은 이처럼 소점이 없이 바라보는, 무한대로 바라보는 걸 투상이라고 합니다. 설계는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시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설계는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가본의 그림은 이건 투상이 맞습니다. 가본의 그림은 투상이 맞아요. 여기 보시면 좌우가 똑같이 들려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각 투상이라고 합니다. 같을 등자를 쓴 거예요. 각도가 같은 투상.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등각 투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의 길이가 어떤가요? 다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또는 이 부분의 길이가 어떤가요? 다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얘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자, 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가 다 똑같아요. 투상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각도가 돼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투상이라고 합니다. 사투상 또는 사축투상이라고 불러요. 축이 한 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라본은 어떤가요? 소점이 두 개 있네요. 그죠? 그래서 소점이 두 개 있다고 해서 이소점 투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길이와 물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떤가요? 서로 다른 거 보이시나요? 똑같은 길이여야 되는데 이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가 다 다르게 보입니다. 투시는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게 맞고 투상은 길이가 같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 투상면, 가상의 투상면을 만들어 놓고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꼭지점들이 이렇게 딸려오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모서리 있죠. 요 모서리가 사실상 여기 있는 모서리입니다. 근데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똑같은 위치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선과 여기 있는 요 선은 사실상 위치가 달라요. 위상이 달라요. 그럼 이 위상이 다른 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위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투상은 얘만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처럼 이렇게요. 위에서 본 것과 오른쪽에서 본 것도 측면도 함께 그려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걸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입체적인 거를 투상으로 푸는 연습이 필요하고
수상되어 있는 걸 다시 이렇게 입체적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설계에 넘어가면 설계가 쉬워집니다. 수월해져요. 우리 이제 시간 관계상 얘는 많이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틀렸다는 이유가 뭐냐면 위치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위치가 같아야 되는데 위치가 틀린 겁니다.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크기가 틀린 거 보이시죠? 위치와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보시면 좋아요. 몇 번 돌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앞에서 보면 정면, 오른쪽 측면에서 보면 우측면, 왼쪽 측면에서 보면 좌측면, 위쪽에서 보면 평면, 아래쪽에서 위로 올려다보게 되면 저면, 그 다음에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 배면, 이렇게 총 6개의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상황에 따라서 3개를 쓸 수도 있고 2개를 쓸 수도 있고, 앞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간혹 표현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좌측면을 사용하는 거죠. 혹은 저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점투상 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각각 면에서 본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정투상이에요. 이 정투상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AT 2급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생산성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CAD 운영 시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투상 시험입니다. 정투상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 설계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CAT 2급 가지고 계신 분들도 취업이 돼요. 왜냐하면 정투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고, 오토캐드를 잘 다룬다는 사실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CAT 2급 가지고 계신 분들도 취업이 잘 됩니다. 자, 정투상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있는 예를 가지고 정투상을 할 겁니다. 앞에서 바라본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앞에서 바라본 방향이고, 여기가 30mm, 높이 20mm, 두께 10mm입니다. 3, 2, 1로 보시면 돼요. 30mm, 20mm, 10mm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정답지 있고요. 얘는 여기가 정면입니다. 이렇게 바라본 걸 정면으로 해요. 그러면 왜 얘는 정면이 이렇게 바라본 거고 얘는 왜 정면이 이쪽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면의 방향이 왜 다를까요? 정면을 선택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리모컨이죠. 리모컨이 있는데 어디를 정면으로 삼으면 되죠? 여기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다 여기를 선택하셨어요. 그죠? 왜 여기를 선택하셨죠?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기가 정면인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굉장히 단순해요. 특징이 제일 많은 곳, 사물의 특징이 제일 많은 곳을 정면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본 것이 사물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바라봐야 사물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과제물은 이렇게 바라보고, 이 과제물은 이렇게 바라보고, 자, 이 과제물은 화살표들이 있죠? 자, 제가 정답까지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얘부터 그려볼 겁니다. 먼저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실선, 은선, 중심선. 자, 중심선,
은선, 실선, 중심선, 은선, 실선, 외형선이죠. 중심선이니까 센터, 은선이니까 히든. 자, 레이어 세팅해 보시죠. 기본 외형선이니까 외형선 선택해 놓고, 자,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얘예요. 45도로 체크합니다. 45도예요. 폴라 트래킹이죠. 45도입니다. 자, 그 다음 X라인 0도, 45도, 90도.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누구를 그리냐면 앞에서 본 요 면을 그릴 겁니다. 요 면을 그릴 거예요. 앞에서 본 면. 자, 옵셋 30, 다시 20,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정면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간단하죠? 네,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정면을 그리고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으로 그린 겁니다. 원으로 그린 거예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으로 그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다 45도 사선 그리면 이게 딱 맞아요. 이해되시죠? 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이거 컴퍼스를 그려서 해라. 그래서 열심히 막 컴퍼스를 그리는데 친구놈 하나가 이거 45도 사선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겁먹었어요. 야, 이거 원으로 컴퍼스로 그리라 그랬잖아. 원으로 그리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형이 가르쳐 줬어. 45도로 해도 돼. 45도라니까 딱 맞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셨어요. 한 대 이렇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한 대 딱 때리시고, 잔머리 굴리지 마. 나중에는 뭐라고 안 하셨는데 45도로 그리셔도 돼요. 얘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적당히 간격을 띄웁니다. 여기에 이제 평면을 그릴 거예요. 평면과 정면 사이의 요 간격은 말 그대로 적당히예요. 어떤 숫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치수를 넣을 정도의 여백만 있으면 돼요. 치수를 넣고 약간 떨어져 있는 여백만 있으면 돼요. 말 그대로 적당히.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적당히. 자, 수평선을 쭉 그립니다. 그리다가 이렇게 45도 사선 딱 만나잖아요. 교차되는 지점 딱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요. 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인 쭉 그리다가 45도 사선 만나면 오스냅이 찾아져요. 이렇게 오스냅이 찾아집니다. 이때 클릭하고 수직으로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 그러면 이 위에가 정면, 여기가 측면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정면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측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옵셋 10mm. 여기서 이렇게 10mm, 이렇게 10mm 하셔도 되고, 각각 10mm 옵셋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끌고 와서 이렇게 끌고 와도 됩니다. 자, 여기가 10mm라고 했어요. 여기도 10mm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45도 사선으로 이렇게 끌고 오면 값이 똑같아요. 자, 나머지 다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트림. 그러면 다 됐네요. 얘는 이제 지우면 돼요. 얘는 지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 할 겁니다. 4개, 3개, 총 12개네요. 12개 어떻게 복사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제 명령을 다 배웠어요. 뭘로 하면 되죠? 어떤 명령을 쓰면 될까요? 카피 쓰면 될까요?
네, 이렇게요. 카피 선택하고 어레이 4개 적당한 간격으로 다시 카피 어레이 3개 됐나요? 다시요. 어레이 렉탱귤러 4개 3개. 자, 간격은 적당히. 오소시에이티브 끄고 그럼 어떤가요? 한 번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어레이 명령어 쓰시면 돼요. 어레이 쓰시면 되고 정 안되면 카피 쓰시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렉탱글 아니 옵셋 10mm 이 부분이 이렇게 10mm가 트림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요소는 보이겠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이겠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보이겠지만 여기는 안 보이겠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왼쪽에 그렸으면 이렇게 내용이 보일 거란 말이죠. 근데 오른쪽에다 그려놨으니 얘가 안 보일 거예요. 그렇다고 표현하자니 표현은 안 되고 보이자니 안 보이고. 자, 이렇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우고 이렇게 은선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은선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선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선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네요. 옵셋 10mm. 자, 트림.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여기. 다만 여기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 얘는 은선. 사선은 다 그리면 지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옵셋 10mm 트림. 자, 라인 똑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번엔 여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실선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줄 한번 쭉 그려 보시죠. 옵셋 10mm. 그 다음 5mm. 자, 필렛으로 선 정리. 자, 앞에서 보면 이렇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위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이 내용이 안 보인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 은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역시 중간선. 자, 중간선. 이 선이 안 보이는 선이죠. 이 부분을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옵셋 10mm. 필렛 옵셋 5mm 10mm 필렛. 네, 얘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옵셋 5mm 10mm. 자, 이렇게요. 얘가 은선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요. 옵셋 10mm
다시 5mm 필렛, 여기도 마찬가지로 5mm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라인 이렇게. 나머지 필렛입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중간선에서 그립니다. 정면을 먼저 그려주시고 옵셋 5mm,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 부분하고 여기만 보이는 게 정상인데 여기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선을 하나 다시 그리고 은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여기. 근데 여기 부분이 은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라인 똑같이 중간점에서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서 보면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오른쪽에서 보면 자, 이 부분이 없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을 다시 그려서 요 두 개의 선이 은선으로 되게끔, 얘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려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